자, 뉴스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삼성, 현대차, 꿈의 배터리 협력, 기업에 힘 실어줄 때. 삼성 배터리 생산 전진 기지인 천안 SDI 사업장서 3시간 만남. 재계 1, 2위 협력 가능성 호평.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LG화학이 파나소닉을 제쳤죠. 27.1%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LG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징 1회 충전 시 800km 주행 1000회 이상 재충전 가능.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리튬 이온 전지 절반 크기 2020년대 후반 상용화 전망 2020년대 후반 상용화 전망.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입니다. 2035년 시장 28조 32조 원 예상. 쭉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삼성종합기술원은 지난 3월 1회 충전 시 800km 주행 1000회 이상 배터리 재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전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현대차의 주력 순수 전기차 모델이 1회 충전 시 약 400km를 주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 성능 개선이다. 특히 삼성이 발표한 전고체 기술은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에 걸림돌이던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 관련 연구 발표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논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본 SDI랑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삼성 연구원이랑 사이트라고 부르나요? 여기 이제 코웍을 한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일본에 있는 삼성 R&D 센터랑 그냥 커머셜 리튬 배터리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리튬 이제 이온 배터리고 전해액이 액체예요, 액체. 전해액이 액체라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배터리 충전을 시키죠. 충전을 시킨다는 거는 이 리튬 이온이 이 음극 그라파이트에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면서 여기 세퍼레이터 이 분리막을 통과하게 되고 이쪽으로 가고 그 동시에 전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자는 와이어를 타고 이 와이어를 타고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을 쓸 때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쓰는 거예요.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 동시에 리튬은 이 음극 쪽에서 양극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쓸 때 에너지를 내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간다. 이게 지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액체 배터리 커머셜 그냥 리퀴드 일렉트롤라이트 먼저 볼게요. 일렉트롤라이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극 활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액체잖아요. 양극 활물질은 고체고 액체는 항상 이 고체와 항상 접촉이 100% 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접촉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액체니까 아까 말했죠. 리튬이 움직여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액체니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리튬이 잘 움직여서 나갈 수 있다. 잘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체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 physical contact.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촉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액체 전해액이 고체로 바뀐 거잖아요. 고체로 바뀌었다는 것은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액체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빈 공간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이 전해액은 이 양극 활물질을 전체적으로 다 고루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액체 전해질처럼. 그래서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랑 이 양극 활물질이랑 또는 음극 활물질이랑 이렇게 접촉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리튬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논문에서 그림을 따왔는데 이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엔 미디어가 없으니까. 액체 전해질에서는 이런 포어들이 거의 없어요. 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체가 되면 이런 게 생긴다고요. 아무리 압력을 줘서 눌러도 항상 void는 생긴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그림이 더 이제 예쁜데, 이 검은색이 이제 양극 활물질이고 요 녹색이 그 solid electrolyte예요. 고체 전액.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감싸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튬이 빠져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전고체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이 접촉면 있잖아요. 양극재하고 그다음에 그 전고체 전해질에 접촉하는 그 접촉면들, 이 접촉면들이 불안정하다는 말이에요. 양극 활물질은 있잖아요. 얘네들이 충전 방전을 하면서 부피도 같이 축소하고 팽창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리튬이 양극 활물질에 더 들어오면은 얘가 좀 더 커지고, 리튬이 빠져나가면 얘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20% 내외로 이렇게 충전 방전하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 한 파티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터리에 있는 전체 파티클이 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은 이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 전고체 전해액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얘가 커질 때는 다 같이 밀려났다가 쭈그러들면은 그 상태로 있으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요거 프로블럼 3로 돼 있어서 방금 2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리튬 덴드라이트 그로스. 이거는 뭐냐면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덴드라이트는 이제 영어로 나뭇가지 뭐 요런 뜻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얘가 리튬이 계속 충방전이 되면서 이 리튬이 선택적으로 이 리튬이 저장되는 장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이게 더 안전해서 이쪽으로 이제 디퍼짓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균일하게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표면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방전하게 되면서 그런 표면들이 더 거칠어지고 결국에는 그 어떤 표면 중에서도 뾰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자라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라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 세퍼레이터가 이거 두 개를 이제 분리시켜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제 리튬 그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덴드라이트가 쭉 그러서 얘 지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을 따로 두지 않고, 고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액체 전해질을 쓰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줄 수 있는 분리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리튬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리튬 메탈을 쓰니까. 아, 이걸 설명 안 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간추려서 설명하려니까 좀 힘든데,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서는 전해액 플러스 분리막이 필요해요. 근데 고체, 그리고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서는 양극 NMC 쓰고요. 뭐 NCA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전해액이랑 분리막을 써요. 전해액은 이거 액체잖아요. 얘가 액체니까 이 분리막이 없으면 쇼트 난다 그러잖아요. 양극이랑 음극이랑 붙어버리면 여기에서 전자들이 이 위로 안 가고, 이 분리막이 없고 붙어버리면 그냥 리튬도 일로 가고 그 전자들도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쇼트 나는 거잖아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양극은 그대로 써요.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쓰고, 고체 전해질에서는 얘가 전해질 플러스 분리막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고체니까 전해질 자체가 양극이랑 음극을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극에서는 리튬 메탈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래파이트를 안 쓰고 리튬 메탈을 쓰냐? 얘가 그 중량당 줄 수 있는 용량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10배가 높아요, 10배. 그래서 더 고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튬 메탈을 쓰는 거. 그러니까 리튬 메탈을 또 그러면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 쓸 수 있냐?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 분리막을 뚫고 가서 숏서킷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고체 배터리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 덴드라이트가 생겨도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연구를 해보면 사이클을 많이 할수록 이게 더 이제 자라나서 결국에는 쇼트가 생긴다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게 중요해요.
논문인데, 논문 자체는 진짜 좋아요. 논문 자체는 네이처에 나올 만하고, 진짜 브레이크스루가 있었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2020년도 하반기까지 상용화시키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걔네들 바람이거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뭐 자세히 거기까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전공자로서 저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쭉 읽어보면은 포인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은 이게 충방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리튬에 덴드라이트들이 생겨가지고 이 부피도 차지하고 결국에는 얘가 뚫고 들어가서 뭐 용량이 떨어지고 그렇게 페일리어 된다라는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일반 배터리들은 이렇다. 그런데 삼성 연구진들이 개발한 배터리는 이 전고체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요 카본하고 은 컴포짓 이 레이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충방전 하면서 이 덴드라이트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구의 완전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문제 3, 세 번째 문제, 덴드라이트 그롯을 완벽하게, 덴드라이트 그롯을 엄청나게 이제 억제를 했다, 서프레스 했다라는 거, 이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론은 이제 사이클이 이제 1000사이클이 됐는데도 이제 capacity retention 뭐 80% 이상으로 1000사이클을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뉴스에서 이제 1000사이클 간 뭐 1000사이클 수명이 1000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이거 테스트 파우치 셀로 한 거예요. 이 파우치 셀을 상용화 시키려면 이 파우치 셀이 엄청 커야 되고 그걸 모아서 또 모듈을 만들어야 되고, 제 동영상 허접하지만 그 전에 올린 거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브레이크스루고 정말 같은 연구자로서 되게 인사이트도 많이 되고, 물론 저는 전고체 연구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연구의 질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난 브레이크스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2020년 하반기까지 상용화 할 거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논문에서 쓴 전고체 전해질 이 재료를 아주로다이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설파이드계예요. 설파이드계. 이 설퍼가 엄청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습기만 닿는 순간 이거 완전 다 분해돼 버려요. 그냥 이 뭐 클로린 뭐 이게 다 분해되는 거예요. 디컴포즈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이 작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하려면 이제 로봇을 쓴다는 말도 있어요. 전고체 이 설파이드계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를 쓰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는 이 머티리얼 클래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옥사이드도 있고 설파이드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옥사이드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컴팩시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걸 압축을 완벽하게 이제 그 void가 생기지 않게 압축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옥사이드라서. 근데 설파이드는 좀 무르고 이렇게 잘 압축되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컨덕티비티가 좋아서 액체 전해질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상용화로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그래서 설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도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힘들어서 이제 로봇 같은 거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겠죠. 재료가 이게 되게 습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뭐 그걸 그 제품을 저장한다던가 아니면 운송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배터리를 조립하기 전에 이 재료들을 저장한다던가 운송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설파이드가 컨덕티비티가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얘가 또 양극재랑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반응을 해서 다른 사이드 프로덕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덕트는 대체적으로 리튬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또 줄어들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삼성 연구진들이 이 브레이크스루 굉장한 거예요. 1000사이클이 캐패시티 리텐션 80% 이상으로 1000사이클을 돌렸다. 이거는 진짜 굉장한 거예요. 물론 여기 거의 800사이클 이상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이제 콜롬비익 에피션시에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상용화는 절대 2020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되게 회의적이에요. 보쉬가 배터리 사업을 다 접었어요. 전고체 그 캘리포니아 이제 SEEO라고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샀다가 이제 그냥 그거 다 접으면서 이제 보쉬는 오피셜하게 자기네들 배터리 이제 안 한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그 실제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그냥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단순하게 바뀌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살짝 흥분했는데 연구자들의 고통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일반인 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개발이 되게 힘들어요. 투자하시는데 아무쪼록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